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대학교 건축공학과 공학번 김원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오늘 얘기를 하기로는 돼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보니까 프레젠테이션하고 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할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니고 혹시라도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듣고 싶은 얘기에 제가 조금이라도 해줄 얘기가 있다고 하면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개해야지 혹시라도 질문할 게 있는지 또 아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IMF 때 졸업을 했습니다. IMF 때. 그래서 좀 처참한 일자리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 좀 졸업을 했고요. 저는 이제 솔직히 졸업할 전부터 꿈이 제가 군에서 사는 꿈인데 꿈이 창업이었어요. 사업을 하는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아닌 취업조차 안 되고 좀 1년 동안 좀 백수로 있었거든요. 1년 동안. 근데 이제 IMF 때는 제가 조금 저희 IMF 동기들 중에서 제일 짧은 편이었는데 1년 실업자가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 그 당시로는 한 3년 정도는 우습게 실업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첫 취업한 것도 하나님 원인데 건설 현장에 임무로 일하러 가서 우연히 눈에 띄어가지고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한 회사가 조그만 전문건설 회사였는데 기회가 돼서 제가 그 회사에 취직을 하고 부산 서울회사거든요. 서울회사인데 부산지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지사장으로. 그래서 지사장을 몇 년을 좀 했습니다. 몇 년을 하고 그 이후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35살에 창업을 했거든요. 35살. 저희 보시는 희민건설이라고 전문건설 업체입니다. 도작, 페인트 칠하는 데 있는 거, 방수공사,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시설물에 문제있는 것을 보수하는 이런 회사를 창업해서 했고요. 그렇게 5년 동안 창업해서 있다가 3년 반을 운영을 했을 때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회사를 하나 더 설립을 했어요. 좀 큰 꿈을 가지고 설립을 2개사를 같이 운영을 했는데 새로 설립한 회사가 연일 적자를 계속 거듭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 반 동안에 상당히 많은 돈을 좀 까먹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이미 건설사를 그때 있던 직원들한테 다 넘겨주고 저는 이제 푸프렌즈라는 회사를 완전히 넘어와서 이 한 회사만 맡게 되었습니다. 그게 딱 창업을 하고 5년 만에 2010년도에 그렇게 이제 넘어왔고요. 2010년도에 넘어와서 또 5년을 운영을 푸프렌즈는 분양 같은 걸 하는 회사입니다. 분양 같은 거 하는 회사고 5년을 운영하다가 5년 후에 레인트리라는 회사를 또 창업을 했거든요. 현재는 2개 회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레인트리는 건물 이렇게 짓는 거,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짓는 거는 건물을 짓는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건물을 짓는 시공회사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시공을 안 하고 건물을 짓는 시행 사업을 하게 해가지고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희민건설을 창업하고는 제가 어려우면 좀 잘 안 겪었어요. 사업하는 게 다들 게 하지만은 솔직히 계속 적자도 안 나고 5년 동안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제가 동기를 다닌 적도 없었고 다른 데로 회사가 참 탄탄하게 잘 성장했는데 제가 푸프렌즈에서 넘어와서는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넘어올 때 이미 빚이 제법 있는 데다가 저도 완전 생소한 일에 이전에 이제 회사는 제가 운영하던 경험하던 일을 창업했던 거였고 부동산 개발이라는 거는 제가 완전히 새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뛰어들어가지고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초반에 계속 적자가 심화되고 그러던 중에 보증까지 터지고 보증사고 나는 보증사고도 터지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저희 회사가 이제 작년까지도 빚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래가지고
좀 무리해서 네임트리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다시 시행 사업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안정적으로 회사가 좀 운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6년 만에 빚도 다 갚고 작년에 그 상이고 제가 이 제안을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다른 게 이제 뭐 쉽게 창업이 창업 왜 창업 이야기하냐면은 제가 보니까 확실히 한 회사에 직장 직원으로 있는 거 하고 또 사업을 하는 거 하고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온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미칠 영향이 크거든요. 물론 이제 뭐 교회라는 사람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서 꼭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예. 뭐 일그러운 언어도 있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언어도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IMF 교회들이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나갔으면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안을 했고 저는 이 모임이 조금 더 실제적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저는 솔직히 동기 유발보다는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창업을 하라고 권하는 게 아니고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성공할 걸 확신을 하면 다 창업하고 싶어 합니다.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데 창업을 안 하려는 사람이 적어요. 창업을 안 하려는 것은 대부분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실패할까봐. 그런데 어차피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실제로는 제가 이렇게 큰 회사라고 그래봐도 이 불안감을 잠시 유보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또 그 자리 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그 불안감도 있고 또 이 큰 회사일수록 도리어 빠르게 40대, 늦으면 50대 다 정년 퇴직을 하잖아요. 그때 가서는 또 다른 통닭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식으로 많이 괴로운 가운데 이렇게 휩싸이고 불안감을 잠시 유보했다가 결국은 또 금방 그런 시간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미리 더 많은 부분들을 공유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이런 제안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신 분들 누구도 다 모르지만은 저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고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너무 짧죠? 너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이게 영양제 좋은 영양제가 제가 이제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아무래도 친한 친구는 우리 지금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진짜 많아서 IMF 하여간 기독 학생 운동이 안 되는 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많이 미치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창업할 때 IMF 멤버들 많이 끌어왔거든요. 처음에 6명 할 때 한 명 빼고는 다 IVF였고, 예. 또 한 명도 EBS로 좀 성형고 몇 번 했던 애였고, 예, 그래서 6명은 이렇게 초창기 6명이 있던 사람들 중에 남자가 5명인데 5명이 자기 사업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각자. 예. 그래서 그것도 결국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도 그렇고 전에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분으로 회사를 실제 주식회사가 원래 지분이 주식을 이렇게 한 사람이 가질 수도 있는데 여러 사람이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철저하게 지분으로 해서 주식을 이렇게 나눠가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식회사 원래 시제대로 운영을 좀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던 직원들은 다 지금 사업체를 다 가지고 있죠. 예. 아마 괜찮을 겁니다. 질문. 네. 창업을 하려면 네. 돈이 필요하다. 네. 청년들은 돈이 많지 않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자금을 마련해야 될지 아니면 자금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지.
그거는 이제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더 좋죠. 그런데 뭐 그런 일이 잘 없죠. 예, 대부분 돈이 있어야 되니까 솔직히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큰 바운더리에서 개개인이 할 고민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해야 될 고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가진 힘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 그 사회 구조 자체가 자본이 배자본이 들어가는 지금 현재 사회 자체가 배자본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형태로 구조가 많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창업하기가 더 힘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개개인이 해결도 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우리 모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런 창업에 대해서 실제 도움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개인이 이제 그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무턱대고 창업하는 거를 저는 솔직히 안 권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들이 신학 그 목사님 안 서고 바로 창업 교회를 바로 개업하신 분이 공무선생을 하시잖아요. 예, 공무선생을 다 하시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 그 창업하면은 직장생활 안 하고 바로 창업을 생각하는데 그래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과 연관지어서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해야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지. 뭐 자꾸 뭐 그 페이스북이니 뭐 이런 뭐 좀 너무 뛰어난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색다른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모임도 나중에 이제 자본적인 부분이 정말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도 만약 실제적으로 여기서 창업을 생각하면서 실제적인 준비를 해나가기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서 먼저 연관성이 있는 창업한 선배들이 도움되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 자본적인 부분들도 함께 고민하고 뭐 어떤 그 사회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하든 아니 이쪽에서 고민을 하든 이런 것들도 하려고 생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조금 거대한 모임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게 어떤 이 사회, 우리 사회의 자본 시스템을 변형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안은 뭐, 그런 거죠. 국민건설 시작하실 때 자본이 없이 어떻게 준비하셔서 시작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제가 결혼하고 1년 만에 창업했는데, 집에서 난리 나셨죠. 집사람은 아무나 안 하는데, 장모님께서 기도문답 받으셨다고 절대 창업하는데 안 된다고. 많이 주변에서도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집에 월세로 살았는데, 그나마 이렇게 보증금 다 뺐죠.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었는데, 30만 원 월세로 다 전환하고, 3천만 원 빼고 그리고 이제 아까만 흔들었지만, 저는 이제 실제 지분을 넣어가지고 같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 3분의 1쯤 냈어요. 처음 시작할 때. 3분의 1쯤 다른 분들 돈 모아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하나의 개안이 될 수 있겠죠. 예. 저는 조금 다른 창업보다는 돈이 많이 들고 시작한 편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건설사 시작할 때 한 2억 정도 저희가 실제 자본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어쨌든 제일 처음에 이거 지분 넣은 사람이 제일 처음 시작은 4명이었거든요. 4명에서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그래서 젊으니까 그때야 젊음의 제일 장점은 경험은 없는데 망하면 이제 또 노가다 나가면 되지. 이런 것들 그런 게 제일 장점이에요. 그래도 아직 5년 남았습니다. 혹시 질문만. 예.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보통 일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시행하고 개발하거나 했을 때 투자가 투기로 된다거나, 혹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학이라든지 그런 어떤 고민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참 주변에
해봐도 좀 그래요. 우리가 투자하는 막 욕하잖아요, 그죠? 욕하는데 뭐 아파트 가진 사람 같으면 2억 3억에 팔았는데 나는 2억 5천이면 적당하다. 내가 2억 4천 샀으니까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 3억 받고 싶거든요. 옆집이 3억에 팔았다 그러면 사람 심리가 다 똑같아요. 저도 이제 이게 사회 구조상 이 건물을 짓고 그 집을 짓고 이런 상가 건물을 짓고 이런 일들은 다 필요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우리 거의 다 신경 가지셨으니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하느냐가. 예. 솔직히 교회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왜 우리가 아직까지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러면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 어떤 면에서는 이쪽에 일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인가 조금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였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심층적으로 얘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저희는 남들보다는 있잖아요. 조금 더 우리가 더 벌 수 있어도 조금 더 욕심 내려놓고 그냥 조금 더 다르게 하자. 그 정도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하고 확고히 틀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충분히 우리가 90원에 원가가 들어갔는데 지금 분위기는 150원 받아도 팔린다. 그럼 이제 그때 고민이 되거든요. 나는 90원에 원가니까 100원만 받으면 적당하다. 그 100원에 팔면은 투기꾼들이 몰려옵니다. 투기꾼들이. 다 100원에 사가지고 150원에 다시 팔아요. 네. 그럼 내가 150원에 팔아서 60원이나 남겼는데 그럼 이 60원을 잘 쓰는 게 맞느냐? 내가 90원에 내 이익은 100원이 적당한 것 같으니까 100원에 파는 게 맞느냐? 이것도 솔직히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솔직히 이거 1년에 부산에도 아파트가 15,000세대, 20,000세대 공급되는데 내가 10세대 공급하면서 그 사격 팔아도 부산 시장, 아파트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안 미쳐져요. 근데 한 2,000세대, 3,000세대를 사격 공급하면은 부산의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집값 떨어지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더 크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 영향력이 있을 때까지. 예. 예. 회사를 처음에 하시고 중간에 이렇게 빚을 지고 두 번째로 회사를 예. 하셨다고 했는데 첫 번째에서 혹시 이렇게 얻은 돈이라든가 어떤 반면교사로 삼게 되는 그런 점들이 혹시 있나요? 첫 번째 회사에서는 일단 제가 직접 경영을 처음 한 거니까 경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했고요. 이제 배운 거는 넘어오면 더 많이 배웠죠. 역시 무모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와서 제가 한 2010년도에 넘어왔는데 말씀드렸죠. 이제 원래 빚이 조금 있었는데 계속 빚이 늘어가지고 좀 제법 많아졌었거든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그 빚을 불과 다 같은 게 작년 봄이라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초반에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래도 제법 이제 위인건설이 제 나오기 전에 매출 한 50억까지 갖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게 30대 때였거든요. 30대. 그러니까 왜 좋은 자리를 거쳐가 나왔나 이런 후회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 안정적인 자리를. 그래서 좀 후회도 많이 하곤 했었는데 좀 또 그런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내가 조금 첫 성공을 가지고 너무 기분만장했었다는 걸 느꼈어요. 이게 한 번 성공했다고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이 좀 겸손해진 것 같고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지금 잘 돼도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문제는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한테 뒤끝이 없어야 되잖아요. 뒤끝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잘 돼도 이제 나이 더 들어가지고 어디 있을지 그게 더 중요하니까 하여간 지금 조금 이런 실패를 경험하면서 좀 평온한 마음 가진 게 참 도움인 것 같아요.